보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솔깃했던 연구 결과는 바로 이거예요. 혈액형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O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고 A형은 코로나19 중증 위험이 높다. 이 기사 저도 봤는데 이거 진짜예요, 교수님? 예, 전국의 O형이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좋아할 기사이긴 하죠. 미국에서 75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혈액형과 코로나의 감염 위험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보다 무려 9 내지 18% 정도나 감염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혈액형이 어떤 질병이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영국 런던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O형 자체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조금 더 강하고 A형과 B형을 가진 사람들은 세균성 질환에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 콜레라 같은 질환에 있어서는 이건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네. O형이 AB형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는 O형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O형이 아니고 B형이라 괜히 아쉽네요. 반면에 저는 이 B형 옆에서 속없이 웃고 있는 O형이라서 아우, 어쩐지 표정이 밝으시네요. 일단은 뭐 강하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고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냥 방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예, 이게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스페인하고 이태리에서 굉장히 환자가 많이 나왔죠. 거기에 한 800만 명 넘는 분들이 유전자 조사를 해봤더니 이 흥미로운 거는 3번 염색체하고 9번 염색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하고 관련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3번 염색체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ACE2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이 거기 있었고요. 또 9번 염색체는 뭔지 모르지만 관련이 있는데 본래 9번 염색체 자체가 혈액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ABO 혈액형하고.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뭔가 입증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는 게 많고요. 또 그 지역에서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1,900명 정도의 그 호흡 부전으로 빠진 사람, 아주 심하게 넘어간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A형인 분들이 O형보다 한 10%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결과, 미국, 또 유럽의 결과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O형이거든요. 근데 안심 안 해요. 미소는 띄고 계신데 안심은 안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O형이라고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안심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 두 번째 한번 열어볼게요. 예. 자, 코로나19 재양성 증가, 만성 감염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양성하면 양성이었는데 음성이 나왔다가 다시 양성이 되는 건데 기사에서 봤지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교수님? 지금 현재까지는 재양성률이 5에서 10% 정도 되는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양성률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이 됐다가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조금 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몸속에서 증식해서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올 정도로 수치가 올라가는 재활성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병이 정말 완전히 낫는데 바이러스가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재감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재활성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뒀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재감염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되고는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었던 환자분들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감염에 비해서는 숫자도 적고 기간이 아직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감염, 재활성화를 넘어서서 만성 감염병이 될 수도 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 한 번 걸리면은 평생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일 텐데 그럴 가능성이 많나요, 교수님? 네, 이것도 만성 감염병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성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병원균 혹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사라지질 않고 내 몸에서 계속 무언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결핵이라든지 에이즈, 혹은 만성 B형 간염과 같이 몸속에서 계속 무언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건데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한 만성 감염병이라기보다는
급성 감염을 일으킨 이후에 호전돼서 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만성 감염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는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얘기 들으실 때마다 아마 비슷한 생각들 하실 거예요. 과연 코로나19 치료제가 언제쯤 나올까? 맞아. 네. 물론 이제 수일 내에 나왔으면 하는 게 모두의 같은 마음이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워낙에 까다로운 바이러스라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코로나19가 사실 까다로운 바이러스인 것도 많고요.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사실 변이가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백신을 목표로 하는 거,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가장 뾰족한 그 부분에 대한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쌓아온 문명이 이걸로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못 보았던 인류가 서로 공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막 TV 같은 걸로 느껴지시잖아요. 그런 공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약 개발이 워낙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정말 그 기쁜 소식을 진짜 이 자리에서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좀 전해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팩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오래 쓰면 이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다. 요새 그거 걱정해요. 학생들도 그렇고 뭐 서비스업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마스크를 답답한데도 계속 써야 되니까 진짜 이 안에 그 나쁜 공기가 너무 고여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 교수님.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입니다. 네.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마스크 안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겠죠. 또 산소가 들어오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 KF94에 해당하는 N95 제품을 가지고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피 속의 산소 농도도 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좀 높아져서 두통도 좀 잘 일으키는 것 같고 여러 증상이 있는 걸로 나오긴 나왔는데요. 연구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연구해본 결과 1시간 정도는 별 문제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할 때 중독 정도로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단 학생들이 또 하루 종일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사회적 거리가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환기를 좀 시켜줘야지 또 사람이 계속 이것만 쓰고 있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환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사람들하고 거리가 있으면 환기만 잘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호흡기 질환하고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데 좀 노출되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좀 답답해지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KF 마스크 말고 비말 차단 마스크 또 덴탈 마스크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써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헐렁한 기분도 네네. 들고 얇잖아요, 일단 좀. 바이러스를 과연 차단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앞서요. 어떨까요? KF95보다는 못해도 한 50에서 KF 기준으로 해서 한 50에서 80% 내외로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비말 차단 마스크가 KF-AD 제품이 나왔는데 아직 물량이 좀 모자라서 좀 곧 보급이 되겠다고 돼 있는데 화면에서 나와다시피 또 덴탈 마스크라고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덴탈 마스크는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끼고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필터도 MB 필터도 있고 거기에 또 방수 효과도 있는데 시중에서 팔고 있는 덴탈 마스크라는 거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덴탈형 마스크라고 이름을 또 바꿔서 하기도 하는데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덴탈 마스크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듯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약 외품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구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비말 마스크 정도만 차셔도 좋은데 비말 마스크가 좋은 거는 정한원서 이야기대로 좀 편하고 호흡하기 좋고 이렇기 때문에 좀 뭐 너무 그런데 좀 못 견디시고 힘드신 분들은 이쪽을 착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그 길거리나 인터넷에만 보더라도 너무 싸게 나온 마스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죠. 저런 거 아까 뭐 의약 외품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의약 외품 확인을 꼭 하시고 그다음에 비말 마스크, 비말형 이름이 비슷해서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실 기능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뭐 비말 차단 마스크가 됐건 KF 마스크가 됐건 요즘 같은 날씨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서 실내에서는 좀 쓰더라도
야외 나가면 살짝 벗어도 안전할까? 약간 그런 마음도 드는데 어떡할까요, 교수님? 예. 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야외가 실내보다는 감염의 위험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야기하는 안전거리라 그래서 2m 이내에 접촉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정한 상황, 예를 들면 야외 공연이라든지 혹은 수영장 같이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야외 환경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들어서 덥고 하니까 사실은 코를 이제 다 가리시질 맞아, 않고 맞아. 마스크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입만 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 들어가는 비말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가 없어서 네. 꼭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는 입뿐만 아니라 코까지 가리는 거를 이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은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코로나19 독감과 동시 감염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가을에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하면 구분도 어렵지만 행여나 같이 두 개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는 어떻게 통념이 되어 있었냐면 한 가지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면 다른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두 개는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의료계의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요. 응급실에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온 562명을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네. 이 중 9.2%인 49명에서 코로나가 양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49명 중에서 22%인 11명이 다른 질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호흡기 질환도. 그래서 혹시 이제 내가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독감과 같은 코로나가 아닌 호흡기 질환 감염이 나왔다고 한들 이 경우에도 나는 코로나가 아니야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동시 감염이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피하려면 독감 예방 접종은 꼭 해야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어떤 분들이 꼭 하셔야 될까요? 네, 올해는 정말 꼭 하셔야 네. 됩니다. 일단 연령 기준으로는 50세 이상은 맞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 그러니까 6개월 이후부터 청소년인 18세 이하까지 꼭 맞아야 되고요. 만성질환 중에서 폐가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거나 만성 근육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암 치료를 하거나 면역 억제 치료를 해서 약간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임신부는 맞으시는 게 좋고요. 저같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 분들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들, 그다음에 진짜 이제 좋네요.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6개월 이하의 영아를 보시는 분들도 꼭 맞으셔야 합니다.